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저는 지금 교외선, 한창 정비가 잘 된 교외선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여기가 원래 역이었어요. 올릉역이라고 해서 교외선의 역이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타는 곳 위치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타는 곳 위치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역, 이번 재개통 대상에서 2024년 12월로 예정된 재개통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펜스로 역 들어간 입구를 모두 막아 놓은 상태예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 교외선 전체 모든 노선이 이렇게 다 펜스로 막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번 이상의 열차가 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마련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차가 앞으로 개통된다면 이 열차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곳들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교외선 개통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을 가져올 곳, 어떤 곳들이 될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보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외선 재개통을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들. 첫 번째, 이미 있던 역들의 미개통입니다. 2024년 12월을 기해서 다시 생겨나는 교외선의 역들, 다시 이제 열차가 다니는 역들은 대곡역을 출발해서, 대곡역은 이미 있는 역이죠. 의정부역까지 이미 역시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중에서 이제 월릉역, 그리고 저기 일영역, 그리고 장흥역, 송추역까지 이렇게 4곳 역의 역이 재개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릉역을 비롯해서 올릉역, 그리고 벽제역, 삼릉역, 그리고 대정역까지 이 4개 역은 현재로선 수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재개통이 반려가 되었고, 이런 역들에는 선로변에 이렇게 펜스가 강력하게 쳐져 있습니다. 야, 너무 과하게 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반적인 복선전철도 이 정도까지 방호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루에 20번의 열차가 지나다닌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요, 원래 이 역들, 그러니까 올릉역 같은 경우는 정도가 덜하지만 대정역이나 벽제역이나 뭐 삼릉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역 자체를 통로로 쓰거나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분들은 이 개선 공사를 하면서 건널목 양도 줄고 뭐 이랬기 때문에 여기 정말 열차만 다녀서 시끄럽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 역 시설물들, 지금 사라져서 당장은 운행을 하지 않는 역 시설물들 관리를 어떻게 무조건 해야만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얘도 지금 이렇게 있고, 밟아도 밟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고, 이 옛날에 모래 수송하던 차는 지금 이렇게 또 끌면 움직일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시설물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해야지, 그냥 선로 앞을 막을 목적으로 펜스만 치고 끝난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지금 펜스도 사실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냥 손으로 치면 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상태고, 이 정도면은 열차풍에 의해서 얘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탈락될 위험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역들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을 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가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더 큰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는 의정부 녹양동 일대로 왔습니다. 녹양동이에요. 자, 녹양동 그리고 가능동 이 사이에 제일 큰 문제는 교외선 선로가 지역 정중앙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넘어가는 가장 큰 길목 위에. 그래서 이 선로를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요, 건널목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것도 시내버스가 자주 지나가는 구역도 있고 일반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요 일대 실제로 특히 이 열차가 분명히 출퇴근 시간대에도 통행을 할 거고
차량이 많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열차 운행이 하루 10번이면은 보통 8, 90분에 한 대씩 열차가 간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건널목으로 인해서, 이 평면 교차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에 있을 이 교통 단절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피해로 인해서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여기 분명히 가깝지 않고 실제로 교외선 열차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은 녹양동, 가능동 이쪽 주민들에게 편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에 있는 고가도로, 이 위에 고가도로가 의정부 호원 IC와 연결이 되는 고가도로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도 되고 바로 서울 시내로 관통하는 동일로 또는 이 동부간선도로와도 연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교외선 안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이 선로 너머의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을 나갈 때 이용하는 주요 도로가 운이 나쁘면 2, 3분 이상 그대로 막혀 있어야 되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서 2, 3분의 손해는 거의 5분, 10분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이 문제에서 특히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떠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건널목 인근으로 바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 어느덧 해가 짧아져서 이제는 6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퇴근 시간에 이 상황, 교통 상황은 어떨지 의정부 신촌 건널목 앞으로 왔어요. 여기가 녹양동하고 가능동을 연결하는 좁은 도로예요. 2차선짜리 도로 그 정중앙에 있는 건널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널목 바로 옆에는 앞서 말씀드린 양주, 그리고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도로와 모두 연결되는 서부로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곳에서 이 건널목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 단절 문제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은 시내버스도 자주 지나다니고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에요. 반대로 이쪽에서 이 가능동 방향으로 넘어오는 교통량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특히 녹양동 쪽은 도로가 또 1차선으로 좁게 시내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간을 불필요하게 지체해야 한다면 분명히 녹양동 이쪽 도로, 시내도로에서도 큰 나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1시간에 한 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로, 이 도로와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45분에 한 대, 예, 가며 오며 해서 40분, 45분에 한 대씩 이렇게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건널목으로 인해서 2, 3분씩 도로를 막아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도로 위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이 일반적인 건널목이 아니라 바로 사거리와 접한 형태에서 교차로로 있음으로 인해서, 건널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외선 열차가 한두 해 운행하고 말 것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 해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트램이나 도시철도화가 되면 더욱더 열차가 자주 다니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열차 운행을 하려면 분명히 이 상황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현행 유지로는 안 되고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널목 한 곳만 문제냐? 예속하지만 아닙니다. 이 건널목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킬 걸로 예상되는 건널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널목이 여기 이제 신촌 건널목 외에도 저기 뒤에 있는 가능 삼거리에 있는 건널목,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경민대 건널목, 특히 이곳은 학교가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큰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건널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4개의 건널목이 이 의정부 시내를 위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옆 이 고양에서도 이 반대편 종점 쪽이에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고양시청 쪽 원당역 이쪽은 입체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앞서서 보셨던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원릉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이 있어요. 특히 이곳에는 이 시내버스도 지나다니고 많은 시민들이 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걸어 다녀서 이동을 하고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분명 하실 거예요. 2004년에는 역시 똑같이 건널목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지금 개통하더라도 뭐 잠깐 2, 3분 다치는 거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2004년 3월 당시에는 이 교외선이 하루에 3번 왔다 3번 갔다 이렇게만 운행을 했습니다. 6번 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널목이 닫힐 일도 하루 6번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시 계획에 따르면 하루에 20번, 가는데 10번, 오는데 10번의 열차가 교외선을 운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40분에 한 번씩, 45분에 한 번씩 건널목이 닫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널목으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2004년과 달리 지금은 이 주교동 일대, 일산 주교동, 고양시 주교동, 원당동, 성사동 일대, 그리고 의정부시 녹양동, 가능동 일대가 그 당시보다 더욱더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이 지역 분명히 달라요. 인구도 더 많아졌고 속된 말로 아파트도 더 많아졌고요. 분명히 지나다니는 이 차량의 수요, 차량 등록 대수도 분명히 늘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교외선 개통으로 인해서 도로교통 지옥이 펼쳐졌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앞으로 특히 당장은 이 40분에 한 번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신호 체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그 이후 도시철도화가 된다거나 더 자주 열차가 운행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 1시간에 한 대만 돼도 이런 건널목 닫히는 텀이 30분에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배차 간격이 1시간만 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역, 그리고 일산, 이 고양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체화라는 나중을 생각한 수까지 준비를 해서 미리 대응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널목 문제와 또 괴가 비슷한 문제인데요. 소음 문제입니다. 교외선에는 어떤 열차가 운행하느냐? 디젤 기관차가 견인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2004년에는 어땠냐? 디젤 동차가 운행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퇴역해서 사라진 디젤 동차가 운행을 했고요. 지금은 디젤 기관차가 이끄는 무궁화호가 지나갑니다. 이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얼마에 한 번, 40분에 한 번, 45분에 한 번 지나다니게 될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녹양동, 주교동, 성사동, 가능동 이쪽 일대는 바로 선로 옆에 주택가다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방음벽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열차가 개통하면 40분에 한 대씩 기차가, 그것도 전동차 이런 열차가 지나다니는 선로 이 긁는 소리가 아니라 디젤 기관차가 육중한 이 굉음을 내며 지나다니는 소리를 40분에 한 번씩 이 연선 주민들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실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하화의 명분 중 가장 큰 명분은 소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대다수가 이제 일반적인 전동 열차만이 지나다니고 전기 기관차가 견인한 열차만이 지나다녀서 시끄러울 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특히 교외선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다니는, 디젤 기관차가 이끄는 열차가 지나다니는 소음이 40분에 한 번씩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들린다 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분명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단절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디젤 기관차로 인한 소음 문제는 이거는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건널목 막히는 문제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차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자정까지 운행을 해요.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행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 뭐 하이브리드 열차라던가 뭐 수소 전동차라던가 또는 뭐 무가선 트램 같은 신형 열차들을 우선적으로 좀 시험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참 심각한 문제들이라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커 보여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교외선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요 의정부역도 그렇고 대곡역도 그렇고, 그 전까지 이제 전철만 이용하러 오셨던 승객분들이 이제 또 티켓을 끊어서 열차를 타고 내리고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무궁화호 운행이 되게 될 거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냥 좋은 교통수단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개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큰 불편을 안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대책이 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이제 향후 개통될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대정역 인근에도 어쨌든 도시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올릉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향후에 뭐 이런 유원지 개발 같은 게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또 열차 운행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벽제역도 어쨌든 굉장히 교통 편의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도시철도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개통할 역이 될 거예요. 그런 역들에 있던 그 상황을 그냥 펜스 하나만 막아놓지 말고 다른 이제 연계 교통수단이 확충돼서 바로 개통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런 역들에 대해서도 개량을 하거나 좀 주변 정비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 문제. 지금은 어쨌든 디젤 기관차로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하루에 20번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20년 전 디젤 동차가 다닐 때에 비해서 더 큰 소음 문제가 분명히 이 지역에 불어닥칠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열차,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수소동차가 이 교외선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가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좀 아쉽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수소 열차뿐만 아니라 뭐 무가선 요 배터리 열차라던가, 당장 종점 두 역, 요 대곡역이랑 의정부역에는 이 전차선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여기서 또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소음 낮고 좀 친환경적인 열차를, 특히 교외선이 다니는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예요. 그런 지역에서 친환경 열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면 또 자연히 소음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입체화가 어쨌든 제일 큰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입체화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열차가 지나다니는 시간에 맞춰서 신호를 좀 어느 정도 연동하는 것,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호 연동만 잘 되면 당장 현재로서 이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해서 큰 정체 문제 없이 이 교외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고양시 주교동, 성사동 일대, 그리고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동 이 일대는 꼭 요 입체화가 진행이 되어서 좀 건널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수도권 시내 구간으로 새로 좀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외선 개통으로 인해서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서 교외선이 좀 더 완벽한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고요. 그런 좋은 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도 좀 제작하게 된 거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좀 마음 쓰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해결되면 분명히 타는 분들이 더 좋을 거예요. 옛날 무궁화호 객차 대신 친환경 열차를 타고
그리고 내가 이 지역 사는데 여기 건널목에 열차가 지나가면 10분은 시간을 손해를 본다라는 일 없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좀 더 좋은 소식 안고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